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코플레이입니다. 자, 오늘은 소니 기본 번들 렌즈인데요. 하나는 새롭게 나온 2860 신 번들 렌즈, 그리고 요거는 2870 구 번들 렌즈, 이 두 가지를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신번들 렌즈는 알파7C를 구매를 하면서 같이 구성품으로 들어있던 제품이고요. 요 9번들 렌즈 같은 경우에는 중고나라에서 또 깨끗한 제품을 운 좋게 구해서 사게 됐는데, 이 두 렌즈의 간단한 스펙, 신번들 렌즈가 있음에도 이 9번들 렌즈를 샀던 이유와 취미로 영상을 촬영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손떨방이라든지 뭐 화각이라든지 이런 걸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리뷰를 했고요. 샘플 사진을 좀 찍다 보니까 뭐 얻어 걸린 것도 있어가지고 사진도 몇 가지 좀 투척을 하고, 샘플 사진에서 색수차라든지 그리고 중앙부와 주변부의 화질 차이 이런 게 좀 발견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같이 좀 샘플로 보여드리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이 두 가지 렌즈의 스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이 9번들 렌즈는 28mm 광각부터 70mm의 망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화각을 갖고 있고요. 최대 광각시 f3.5의 조리개 값을 가지고, 그리고 최대 망원 70mm일 때 f5.6의 조리개 값을 가지는 그런 렌즈입니다. 거기다가 옵티컬 스테디샷 손떨방까지 들어있는 렌즈고, 여기 요렇게 렌즈 후드까지 있는 그런 렌즈죠. 길이는 바닥에 놓고 쟀을 때 약 10cm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고요. 필터 구경은 55mm에 최소 초점거리가 28mm일 때 30cm에다가 최대 망원인 70mm일 때 45cm 최소 초점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번들 렌즈 같은 경우에는 28mm부터 60mm까지 당겨지는 화각을 갖고 있고요. 자, 최대 개방 조리개는 28mm에서 f4, 최대 망원인 60mm에서 f5.6까지 이렇게 조리개 값을 갖고 있고요. 이 렌즈는 침동식 설계로 이렇게 수납이 되는 그런 렌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렌즈를 꺼내서 사용을 해야 되고, 28mm부터 60mm까지 움직일 때 이렇게 경통이 움직이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다시 수납을 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 구경은 40.5mm, 최소 초점거리는 똑같이 28mm에서 0.3m, 그리고 60mm에서 0.45m, 45cm입니다. 이 렌즈의 길이는 수납했을 때 6cm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고요. 침동식으로 렌즈를 꺼냈을 때 8.5cm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번들 렌즈에는 후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렌즈캡만 있고, 요 9번들 렌즈처럼 이렇게 후드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이렇게 수납을 하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물론 스펙표를 보고 줄줄이 읽으면 좋은데, 여기 렌즈에 나와 있는 정보 그대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외관이며 스펙이며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냥 스펙만 따지고 봤을 때는 9번들 렌즈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스펙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한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는데요. 이 신번들 렌즈는 28mm인 최대 광각에서 f4라는 조리개 값을 가지는데, 이 9번들 렌즈 같은 경우에는 28mm에서 f3.5라는 조리개 값을 가지죠. 4에서 시작하는 조리개랑 3.5에서 시작하는 조리개랑 아주 미미한 차이지만, 그래도 이 9번들 렌즈가 좀 더 밝게 찍히지 않을까, 밝게 찍히는 만큼 배경 날림 효과도 조금 정도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옵티컬 스테디샷, 이 렌즈에 손떨방이 들어있죠. 알파7C 같은 경우에는 바디에 우측 손떨방이 있긴 한데, 렌즈에도 손떨방이 있으면은 그 렌즈에 있는 손떨방 기능을 같이 사용을 해서 더 나은 손떨방 기능을 지원을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렌즈 자체에 손떨방이 있는 이 기능을 사용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게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후드는 부가적인 요소지만은 9번들 렌즈의 2860이라는 화각이 저는 좀 되게 어정쩡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라는 건가, 이 화각으로 이 어두운 조리개로 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9번들 렌즈를 보니까 28mm부터 70mm까지 10mm가 더 당겨지는 화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리개 값도 좀 더 밝고, 그리고 손떨방도 있고 70mm라는 10mm 더 당길 수 있는 화각이 있기 때문에 신번들보단 9번들이 낫겠는데 라고, 이 세 번째 이유서부터 9번들의 마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이 가고 난 후에 또 한 가지 이유를 제가 만들어 갖다 붙여봤는데요. 이 9번들 렌즈 같은 경우에는 중고 시세가 한 15만원에서 17만원 정도,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신번들 렌즈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40만원이었고, 제가 처음에 이 영상을 기획할 당시쯤에 30만원에서 좀 더 좋은 거 35만원 정도, 그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30에서 25만원 정도로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이 9번들 렌즈를 구매를 하더라도 신번들 렌즈를 판매했을 때 차액이 생기는 부분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카메라를 좀 더 싸게 샀다라는 정신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9번들 렌즈를 좀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9번들 렌즈를 구매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신번들 렌즈 같은 경우에는 침동식 설계죠. 근데 물론 그냥 요 상태로, 이 꺼내놓은 상태로, 이 준 상태로 그냥 바로 사용해도 사용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수납이 되는 렌즈다 보니까 요거를 이렇게 수납해서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를 꺼내서 바로 촬영을 해야 될 때는 이 렌즈를 수납한 걸 꺼내야 되는 이 과정이 한 가지 더 생겼기 때문에 이게 은근히 불편하더라고요. 렌즈를 끼운 상태에서 바로 전원만 켜서 찍는 게 아니라 전원을 켜고 이 렌즈를 꺼내야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 그게 조금 불편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화각, 손떨방, 조리개, 그리고 이제 구경, 거기다 디자인도 이게 좀 더 이쁜 것 같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9번들이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9번들 렌즈 2870 렌즈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물을 찾다가 결국 이 9번들 렌즈를 구매를 하게 됐고, 또 이 신번들 렌즈를 판매하기 전에 아무래도 테스트를 좀 더 해보고 그러고 판매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에 앞서 말씀드린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손떨방인데요. 아무래도 손떨방이라는 게 손을 떨리는 걸 방지해주는 기능인데, 이 걸어다니는 거는 짐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유튜브를 촬영하기 위해서 구매한 렌즈다 보니까 이 정도 걷기에 손떨방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왼쪽이 9번들, 그리고 오른쪽이 신번들 렌즈입니다.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오히려 신번들 렌즈 쪽을 촬영한 게 많이 안 흔들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녁에 좀 더 앞서 보여드린 것보다 살살 걸으면서 셀피를 찍어봤는데요. 이 정도의 흔들림을 보정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렌즈의 무게를 측정을 해봤는데요. 카메라에서 직접 장착하고 사용되는 실제 무게를 느끼기 위해서 앞캡과 뒷캡을 제거하고, 그리고 렌즈 필터도 제거를 해놓은 상태에서 무게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네, 신번들 렌즈는 168g의 무게를 갖고 있고요. 9번들 렌즈 같은 경우에는 294g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9번들 렌즈보다는 신번들 렌즈가 크기도 작고 가벼워서 확실히 휴대성은 엄청나게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28mm의 화각은 정말 답답한 화각인데요. 24mm와의 화각을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 참고로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번들 렌즈들은 아무래도 가변 조리개다 보니까 화각대별로 조리개 값이 바뀌게 되어 있죠. 네, 해당 테스트는 렌즈에 표기되어 있는 주요 화각대의 조리개 값이 얼마큼 변하는지 그거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 9번들 렌즈부터 보여드리자면은 최대 광각인 28mm에서 f3.5의 조리개 값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35mm에서 f4.0, 50mm에서 f4.5의 조리개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최대 망원인 70mm에서는 f5.6의 최대 개방 조리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번들 렌즈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신번들 렌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광각 28mm에서 f4.0의 조리개 값을 가지고, 35mm에서는 f5.0의 조리개 값을 가지는데, 이 35mm에서 조금 못 미치게 화각을 잡으면은 f4.5의 조리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50mm로 넘어갔을 때는 이미 f5.6의 조리개 값을 가지게 되죠. 뭐 말할 것도 없이 60mm에서는 똑같이 f5.6의 조리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같은 화각대의 조리개 값이 9번들보다는 신번들이 훨씬 더 어두운 값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9번들 렌즈와 신번들 렌즈의 화각별 뒤에 보케, 배경날림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결과물을 확대해서 봤을 때는 역시나 좀 흐림이 차이가 나지만은 막상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근데 지금 이제 35mm로 이렇게 돌렸을 때는 뒤에 배경이 조금 더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뭐 큰 차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리고 50mm 화각까지 당겨 봤을 때는 또 여기서는 또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9번들 렌즈가 뒤에 배경 날림 효과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 막상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자, 9번들 렌즈와 신번들 렌즈의 최대 망원 화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대 망원인 70mm와 60mm로 당겼을 때
이 정도의 화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니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선명한 이미지 줌이라 그래서 클린 줌은 1.5배를 당길 수가 있고 1.5배를 당겼을 때 이 정도의 화각이 나오고, 그리고 크롭 모드를 사용한 다음에 또다시 클린 줌을 당겼을 때는 이 정도의 화각이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9번들 렌즈와 10번들 렌즈의 AF 속도랑 그리고 소음 테스트를 같이 진행을 해봤는데요. 끝. 제가 중앙부와 주변부의 화질, 뭐 카메라 렌즈의 선예도, 뭐 이런 것까지는 볼 수 있는 그런 깜량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이건 어떻다 저떻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샘플로 사진 찍다가 저도 볼 수 있을 만큼의 눈에 띄는 결과물이 나와가지고 요거는 같이 공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처음에는 자 보시면은 신번들 렌즈로 이렇게 야경을 찍었는데요. 확대를 해보면은 야 선명합니다. 지금 중앙부는 요 정도의 화질을 뽑아내는데 주변부로 한번 옆으로 쭉 넘어가 보면은 여기 힐스테이트라는 문구가 보이죠. 요것도 좀 아까보다 좀 흐린 느낌이 좀 없잖아 있는데 확실히 좀 잘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 뒤에 있는 타워 크레인의 요 뼈대가 몇 개인지 뭐 이렇게 정확히 보일 정도로 조금 그래도 선명한 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는 밤하늘이기 때문에 찍힌 게 없어서 밑으로 내리다 보면은 여기 뭐 문화예술회관에 뭐 감동 뭐 이런 것까지 써 있고, 가려도 잘 안 보이는데 뭐 콘서트 홀인지 아트 홀인지 1444석 뭐 이런 것까지 글씨까지 잘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9번들 렌즈로 넘어갈 건데요. 똑같이 중앙을 한번 당겨 볼게요. 중앙부를 한번 당겨 봤을 때 이 정도 화질이 나옵니다. 10번들 렌즈와 뭐 비교를 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네, 그 정도의 선예도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여기서 아까의 그 왼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힐스테이트란 글씨가 보이고 여기 타워 크레인은 좀 뭔가 살짝 더 흐린 듯한 느낌이 보입니다. 힐스테이트랑 문구랑 비교를 해볼까요? 자, 이게 10번들 렌즈, 이게 9번들 렌즈인데 다시 한번 이게 10번들 렌즈, 그리고 이게 9번들 렌즈. 자, 요게 10번들 렌즈, 그리고 요게 9번들 렌즈입니다. 확실히 9번들 렌즈의 이 글씨가 조금 선명하지가 않네요. 확실히 좀 흐린 느낌이 좀 있고, 물론 같은 화각을 놓고 찍었어야 되는데 미니 삼각대 하나 들고 가가지고 흔들리는 탓이 있었는지 완벽하게 같은 화각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아까처럼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 봤을 때 여튼 여기 콘서트홀 뭐 글씨는 보이긴 하지만 여기 많이 흐리죠. 여기 지금 이거는 아까 신번들 렌즈는 없었으니까 이 콘서트홀 글씨가 좀 흐리고 피아노 건반도 좀 흐리게 보입니다. 여기서 신번들 렌즈로 넘어가 보면은 확실히 9번들 렌즈보다 많이 선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다르죠. 네, 요거 길 가다가 이제 그냥 찍은 건데요. 이게 그래서 정확한 테스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게 신번들 렌즈고요. 자, 요게 9번들 렌즈입니다. 지금 여기 지붕 쪽을 보시면은 파란색끼가 노란색끼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라색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네, 그런 색상이 좀 보입니다. 근데 신번들 렌즈로 넘어가면은 그런 게 있긴 있지만 많이 없죠. 많이 없고, 심지어
이 지붕 꽃무늬나 이런 기와장 같은 이런 디테일들도 신번들 렌즈가 훨씬 더 잘 살려줍니다. 네, 요게 9번들 렌즈, 요게 신번들 렌즈. 다시 한번 요게 9번들 렌즈, 요게 신번들 렌즈. 자, 요 부분을 한번 볼까요? 신번들 렌즈의 결과물 같은 경우는 여기 벽돌에 이런 경계선까지 살짝 보이는데 9번들 렌즈는 잘 안 보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신번들 렌즈의 성능이 상당히 좋다라는 유튜브나 동호회 카페 같은 데서 그런 평을 많이 봤는데요. 확실히 제가 보기에도 이런 게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신번들 렌즈의 결과물이 꽤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멍멍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렌즈에 대해서 이것저것 테스트한 영상도 보여드렸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영상을 기획할 때는 이 9번들 렌즈를 사야 되는 이유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을 기획을 했었는데 막상 이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성능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진짜 이 휴대성이라는 부분을 감안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번들 렌즈가 수납을 했을 때 9번들 렌즈에 반토막이 나버리니까 진짜 휴대성이 장난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소니의 새로운 번들 렌즈가 출시가 되면서 9번들 렌즈와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고수분들한테 막 질문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저처럼 이 9번들 렌즈와 신번들 렌즈의 성능 차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테스트하면서 느꼈던 부분이나 이런 게 같이 좀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정보가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쿡플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결국 9번들 렌즈를 다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신번들 렌즈의 휴대성은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무게도 가볍고 성능도 꽤나 좋고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신번들 렌즈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번들 렌즈잖아요. 더 좋은 렌즈를 갖고 싶으면은 돈 모아서 더 좋은 거 사면 되죠. 네.